잘 쉬고 왔나요, 여러분? 자, 그럼 또 한번 역사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아까 말했듯이 조선 서양 국가 중 최초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합니다. 자, 이게 1882년인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조선과의 수교, 그것도 조선과의 첫 번째 서양 국가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부여가 되는 조약이에요. 조선이 요구하는 사항도 나름대로 많이 들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조약에서는 우리에게도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게 나름의 특징입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두 가지 내용이 인상적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조선은 이 미국과의 조약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가 있어요. 바로 앞에서 봤던 강화도 조약의 불평등 내용 중 유난히 우리 조선 정부에게 큰 불만이었던 내용인데요. 조선 정부가 당시 가장 해결하길 바랬던 우선 조항, 바로 관세 문제였죠. 일본에게 무관세를 허용하고 나서 조선 정부가 뼈저리게 이게 이제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은 미국 수출입 상품에 대해서 물론 이제 국력상 많지는 않지만 관세를 매길 수 있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외국하고 원래 물건 주고받을 관세 붙이는 거 이상한 일 아니라는 거예요.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 관세 정도는 허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우리는 미국의 수출입 상품에 대해서 비록 많지는 않지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고요. 결국 이 관세를 주고 안 주고 요거에 대한 주인으로서의 권리, 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을 받게 됩니다. 바로 여기 교과서에도 적혀있듯이 조선의 관세 자주권을 인정을 받게 됐다라는 건데요. 자, 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니까 미국에 의해서 문을 열게 됐던 일본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을 무시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아니, 미국 상품에 관세를 매기는데 우리 무관세가 더 미국이 싫어하지 않을까? 미국의 눈치가 보이지 않을까? 이러한 외교적인 좀 여러 압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일본 역시도 그래 조선아 우리 물건에도 관세를 매기렴 하고 일본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명백하게 관세 자주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긍정적인 조항이에요. 그리고 조선 정부는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강대국 하나가 우리 편을 들어준다는 거, 뭔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갈등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사실 굉장히 외교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두 번째 미국에게 요구하는 거죠. 앞으로 조선과 미국이 뭔가 제3국 다른 나라와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불화가 생겼을 때, 압박을 받을 때 서로 도와주자. 좀 중간에서 중재도 해주고 상대방 설득하는 거 요런 것들을 도와주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요 규정 조금 어려운 한자어로 흔히 거중조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거중조정, 중간에 머물면서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자, 갈등 중재자를 해주자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조선과 미국 중 트러블이나 위기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조선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조선이 미국으로부터 뭔가 외교적 지원을 받겠다. 이러한 약속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든든한 보호자를 마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두 내용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내용으로서 유명하다라는 거고요. 조선 정부가 나름의 앞에서 크게 대였던 경험을 잘 살려서 외교적으로 좀 복구를 하려고 애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되게 잘 말을 했는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실은 일부 교과서에서는 관세 부과는 소개를 하는데 거중조정은 언급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소개를 안 해요. 왜냐? 이 거중조정대로라면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누구한테 압박을 받고 위기를 겪으니까. 그치? 일본에게 공격을 받아서 결국 식민지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식민지가 되기도 하고. 이때 이 거중조정 규정대로라면 미국이 이거를 막아주는,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미국의 외교적 압박이라도 일본이 쉽사리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 수가 없어야 정상인데, 문제는 그 타이밍에 일본이 미국에 접근해서 조약을 하나 맺어요. 이게 이제 뒤에 교과서에도 나올 건데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해서
일본 외교부 장관 가스라와 미국 외교부 장관 태프트 사이에서 체결된 미략 비밀 조약입니다. 여기서 가스라가 조선을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싶다. 내가 조선을 가지고 싶으니 너도 네가 하나 가지고 싶은 거 가져라 미국아. 이런 식으로 이제 딜을 하거든. 근데 미국이 이때 에스파냐한테서 필리핀을 뺏어오면서 요거를 장악하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가 필리핀 가질 때 너 뭐라 하지 마. 너 국제적으로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한다고 해줘. 그럼 나도 너 조선 인정해줄게. 이런 식으로 딜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미국이 거중 조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게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죠. 요 부분 때문에 거중 조정은 있으나 마나한 내용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부 책에서는 이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나 소개를 안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대표 내용으로서 조약에 실었다라는 거고요. 자, 미국이 도장을 쾅 찍어줘요. 그래, 니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대신에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돼, 조선아. 미국이 이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요구를 하기 시작하고요. 자, 우리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특권들이 미국에게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대표가 강화도 조약에서 이거 나쁘다고 배웠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 우리 원하는 거 들어줬으니까. 그러면서 들어줬던 거 치외법권입니다. 강화도 조약할 때 충분히 설명을 했었죠. 굉장히 문제가 많은 안 좋은 조항인데 요거를 미국에게 인정을 해주었고요. 근데 미국이 그러면서 얘기해요. 근데 조선아, 치외법권만으로는 내가 좀 부족해. 너랑 나랑은 지금 첫 번째잖아. 첫 번째. 퍼스트. 서양 중에 나를 1등으로 인정을 해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받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 하면서 요구를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두 번째가 최혜국 대우라고 해요. 최혜국 대우. 교과서에도 있죠. 여기 최혜국 대우고요. 이게 뭔 말이냐? 바로 여기에 그 조항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는데요. 읽어보면 말이 쉽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조선은 나는 앞으로 너에게 최고의 혜택을 받는 국가가 되고 싶다는 거야. 내가 정보도 부족한 상태에서 너랑 1번으로 조약을 맺었더니 실은 내가 너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내가 너랑 첫 번째로 맺은 서양 친구 아니니 나 좀 특별 대우 받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면서 내가 놓칠 수도 있었던 거 나중에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게 되면 나 그거 나도 혜택 받을 수 있게 해줘. 나는 최고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건데요. 예컨대 선생님이 우리 3학년 신청중 3학년 학생들하고 조약을 맺어요. 앞으로 역사 수업 시간에 간식으로 너무 입이 심심하니까 초콜릿을 100원짜리 초콜릿을 하나씩 매 시간 부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첫 번째로 요거 하면 어떤가 싶어가지고 우리 3학년 아이 신나 하는데 첫 번째니까 혹시 나중에 후배들이 더 좋은 거 받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되니까 선생님 초콜릿 100원짜리 한 개씩 주면서 저희랑 최국 대우를 맺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콜 한 거죠. 선생님이 또 1학년도 수업을 들어가거든요. 1학년 학생들하고 수업을 했다가 그 1학년 꼬꼬마들 많이 커야 된다고 너희는 간식으로 초콜릿 말고 초콜릿을 받고 여기에 더해서 플러스 사탕 주고 여기에 더해서 플러스 키도 커야 되니까 우유도 주고 여기에 더해서 플러스 또 목매일 수 있으니까 생수도 한 병씩 주고 막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야. 그럼 얘들아 누가 봐도 지금 혜택이 더 많습니까? 1학년이 혜택이 더 많죠. 근데 우리 3학년들은 걱정이 없어요. 최애국 대우를 맺었거든요. 자, 선생님이 1학년한테 이렇게 주겠다. 도장 쾅 찍는 순간 자동 갱신입니다. 앞으로 우리 3학년들도 사탕, 우유, 생수 다 받을 수 있어요. 따로 조약 안 맺어도 돼요. 자동이에요. 요렇게 되는 걸 최애국 대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따로 요구를 하지 않아도 실은 미국이 이미 관세 부과를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른 나라와 무관세 허약을 맺는다? 미국 자동으로 무관세 돼요. 그러니까 요런 식의 이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최애국 대우라서요. 엄청나게 위험한 조항인데 우리 입장에선 미국이 고맙잖아요. 관세 자주권 인정도 해줬고요. 거중 조정도 들어줬고요. 그리고 거중 조정을 해줬다는 건 우리가 이제 미국이랑 같은 편이라는 얘기거든. 같은 편이니까 잘 지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최애국 대우 인정해 줍니다. 결국에는 이 하나만 봐도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다. 미국과의 조약이 불평등이다.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 우리가 최초로 맺었던 조약에 이어서
서양과의 최초 조약이었던 이 미국과의 조약조차도 불평등이다 보니까 이후에 맺어지는 조약 죄다 불평등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조선은 미국에 이어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기타 등등 많은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문호 개방을 이제 본격적으로 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가는구나, 우리가 국제사회 일원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구나,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조약이 불평등 조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고요. 요게 이제 우리가 문호 개방을 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참 마음이 아픈 내용이죠. 네, 여러분, 이 문호 개방을 하는 국가들을 봤을 때 약간 좀 특이한 국가가 하나 있어요. 확인을 하시면 좋은데요. 바로 여기 존재하고 있는 러시아라는 국가입니다, 여러분. 자, 아까 앞에서 우리 살펴봤을 때요, 우리가 서양하고 조약을 맺을 때 굉장히 정보 수집에서 의존을 많이 했던 게 청나라고요. 또한 많이 참고를 했던 서적이 조선책략이라는 서적이었거든요. 그쵸? 자, 이 두 가지의 조언, 결국 이제 중국의 조언인 건데, 요거를 우리가 100% 신뢰하고 여기에만 의존하고 외교를 진행했다면 절대 외교 관계를 맺을 리가 없는 나라가 바로 요 러시아라는 나라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1884년 조금 뒤긴 하지만 어쨌든 러시아와 조약을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당시 이 러시아에 되게 유명한 외교관이 있거든요. 베베르라고 해가지고 진짜 무지막지하게 말을 잘하는 인간이 하나 있었어요. 이분의 활약도 무시를 할 수는 없는데, 여기에 더해서 조선이 무작정 중국의 이야기를 100% 신뢰하지 않고 조선 책략의 내용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비판하고 분석하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서, 러시아라는 애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존재만은 아니구나, 우리가 뭔가 얘네와도 관계를 맺을 수 있구나, 자주적인 외교 판단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무작정 우리가 어딘가에 휘둘리면서 외교를 하지만은 않았다라는 거를 이 러시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조금 더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소개를 하자면요, 요 프랑스, 얘도 좀 특이해요. 사실 우리가 이제 병인양요 경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프랑스랑은 1886년 조금 더 뒤에 이제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 프랑스 같은 경우 조약 체결할 때요, 이게 이제 분위기상 제국주의라는 이 이념에 맞춰서 약간 침략적인 의도로 되게 조약이 체결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경제나 군사적 내용으로만 되게 이제 조약이 맺어지는 반면, 프랑스는 독특하게 요거랑 다른 내용이 하나 더 추가가 돼. 바로 종교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교과서에도 적혀있죠. 바로 요 천주교 포교 허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프랑스 신부님들이 찾아와서 천주교를 전파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건데요. 프랑스가 이 내용을 굳이 조약에 명시한 이유, 자, 앞서 프랑스가 겪었던 병인박해의 경험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천주교 인정해주세요 하고 프랑스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요게 이제 다른 나라에는 보기 어려운 좀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전까지는 천주교를 박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탄압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요때부터는 우리가 천주교를 이제 인정해주고 믿어도 된다라고 사실상 허락을 해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천주교 우리나라 종교 아니죠. 서양의 종교인데 이걸 인정을 했어요. 우리 유교 국가인데 뒤에 요거랑 관련해서 또 트러블이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인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드디어 문호 개방을 이뤄냈네요.